요사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다른 관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미얀마에서는 지금 군부가 이 시위대에 발포를 해가지고 하루에 뭐 100명 죽기도 하고 몇십 명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미얀마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이게 시위가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계엄령도 펴고 부마 사태도 있고 했지만은 18년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포로 죽은 시위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세계적 기록 아닙니까? 그렇게 돌멩이 던지고 하는 폭력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또 시위대도 아주 기술적으로 진압을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18년 동안에. 여러분 앞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답니다. 18년 동안 집권한 독재자라고 욕을 먹는 사람이 그 수많은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다.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미국에서 18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시위를 하면은 발포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해가 죽은 사람이 미국 같으면 18년 사이 아마 몇백 명 될 겁니다. 아마 몇천 명 될지도 몰라요. 이란 같은 데는 요사이도 뭐 몇십 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박정희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독재자가 아니라 성인군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인군자. 그 많은 박정희 대통령의 얼굴 중에서 이런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성인군자. 왜 그러면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우선 시위 진압을 잘했다는 거죠. 그때 경찰과 군이 기술적으로 했다는 거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하다가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난입을 하니까 경찰이 거기에 대고 최루탄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루탄을 피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뛰다가 밟혀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시위 진압을 잘못한 거죠. 광주 사태도 그때 출동한 이 공수부대가 진압을 잘못했습니다. 진압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찰이나 군의 시위 진압을 적절하게 통제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혼을 낸 적은 있지만은 사람을 죽이라든지 암살하라든지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위대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은 정치적 암살도 없습니다. 정치적 암살. 김형욱 암살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니고 김재규가 시킨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이후락 정보부장이 한 것이란 것도 또한 증명되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만큼 최소한의 인명피해, 거의 제로 인명피해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성인군자라는 겁니다. 성인군자가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권력자는 성인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도 독재자라고 욕을 먹고 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박정희의 세계사적 위상, 문명 건설 세력의 챔피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세계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면은 박 대통령의 위상이 조금 더 달리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저보고 물으라면은 저는 이렇게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주도한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 세 분이다. 그리하여 민족 통일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국민국가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 그 국민국가를 부국 강병으로 키운 박정희, 요 5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문무왕을 꼽는 사람입니다. 문무왕. 신라의 삼국통일을 통해서 동북아에 약 250년의 평화가 왔습니다. 한반도가 분열되면은 항상 전쟁이 일어납니다. 삼국시대에 국제전쟁,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수나라도 쳐들어오고 일본군도 쳐들어오고, 그걸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의 주인이 되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신라도 같은 불교 문화를 공유를 하면서 250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그 번영의 흔적이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은 통일 신라 때의 예술품이 제일 많죠. 또 제일 우수하죠. 그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누굴 꼽을 거냐? 이승만, 박정희 뭐 이래 가겠는데 하여튼 5명은 확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6등부터는 제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상 많기로는 이순신, 문무왕 동상이 많은데 다 훌륭한 분이고, 그렇지만 꼭 비교를 하라고 그러면 문무왕의 크기는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대구 경북이라는 데가 신라의 바로 후속 아닙니까? 대구 경북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라든지 주인의식을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역시 신라로 이어지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함으로써 결국 주인이 됐습니다. 신라가 한반도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이 존재는 과거의 신라, 조선, 고려와는 다르죠. 국민국가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수립한 국가니까 네이션 스테이트죠. 그 앞에는 왕조죠. 그러니까 이 국민국가를 만든, 발전시킨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또한 삼국 통일을 한 분들과 비슷한 반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3분이 서울대학교 최고 무슨 경영과정을 다니는 분들이라면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문을 좀 구한다고 그랬어요. 달력을 만드는데, 그 학생들 나눠줄 달력을 만드는데 12명의 인물을 꼽아야 되겠다. 12명의 인물을 꼽아가지고 1월, 2월 이렇게 쭉 한 사람씩 붙이려고 하는데 12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아니 여기서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20세기를 그분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 지도자 12명을 뽑아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뽑읍시다.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첫째, 큰 나라라야 됩니다. 큰 나라. 작은 나라 말고 큰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뭐 히틀러 같으면은 역사에 남을 인물이기는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 남으니까. 또 모택동과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자. 그럼 미국부터 뽑아보자. 이렇게 됐어요. 미국의 20세기를 이끈 사람들을 뽑으려면은 누가 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20세기 미국을 지도한 사람. 최장기 집권한 사람으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2차 세계대전의 지도자. 그 다음에 6.25 때 파병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준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그리고 공산권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공을 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요새 로널드 레이건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지금 동해에 와 있는데,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 하면 된다. 세 분 중에 나보고 추천하라면 역시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중국을 한번 가보자. 중국에서는 모택동, 등소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꼽아야 되는데, 모택동은 안 된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등소평, 개혁 개방을 성공시킨 등소평을 꼽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역시 일본이다. 일본에서 한 사람 꼽아야 된다. 20세기 일본의 지도자,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뭐 도조 히데키라든지 이런 사람 뽑을 수 없으니까 전후에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또 메가드 사령부와 협조를 잘 해가지고 군국주의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공을 세운 요시다를 뺄 수 없다. 요시다 수상.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가보자. 영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20세기 영국은 윈스턴 처칠, 두 번째를 꼽으려면 마가렛 대처인데 역시 처칠이죠. 전쟁 지도자니까. 프랑스로 가면 또 여기도 이견이 없습니다. 20세기의 프랑스 지도자 누굽니까? 드골이죠. 드골. 프랑스를 두 번 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드골. 자, 프랑스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인도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인도, 큰 나라.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구수로는. 여러분, 내년에 인도가 인구에서도 중국을 제치고 1등 되는 거 아십니까? 인도가 1등 인구 대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를 그래도 쿠데타 하지 않고 내전 치르지 않고 민주주의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게 이게 보통은 아니죠. 그럼 누구냐? 깐디냐 아니면 네루냐 이렇게 되는 거죠. 깐디 아니면 네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치인을 꼽으라면은 깐디보다는 네루를 꼽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돌고 돌아서 그러면은 중동에서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슬람권에서 한 사람을 꼽으면 누굴 꼽을까요?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역시 중동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의 지도자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라고 그러죠. 요새는 케말 파샤 뽑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프리카, 그건 뭐 남아공의 만델라, 흑백 차별을 극복을 하고 보복하지 않고 민주국가로 승격시킨 만델라다. 그럼 이스라엘을 또 넣어줘야 많으냐? 이스라엘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됐어요. 나라도 작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분쟁 중이니까 이스라엘을 넣는다면 거기도 벤구리온이라는 건국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이래 되면 자연히 한국에서 나와야 된다. 왜냐? 한국이 지금 진실된 의미에서의 7대 강국입니다. 제가 7대 강국을 분류를 할 때 이런 기준을 씁니다. 우선 큰 나라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돼.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3만 달러에다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에다가 인구 5천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몇 나라입니까? 몇 나라입니까? 한번 꼽아볼까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이죠. 한국 7대 강국입니다. 이렇게 꼽다가 보니까 독일을 빠뜨렸군요. 독일을 대표하는 20세기 지도자는 히틀러는 안 되고 전후에 독일을 민주화시키고
독일 통일의 기초를 놓은 아데나워, 그것도 막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한국은 그럼 누구냐?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다.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인데 뭐 누가 해도 된다. 나보고 뽑으라면 나는 아무래도 건국 대통령 아니냐, 이승만,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분이 세계사적 지도자다 하는 것을 세계적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고 다 객관적인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 74년의 18년간 국가지도자였습니다. 이 기간 그는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 최대의 업적입니다. 이 나라를 빈곤과 굴종에서 구하고 인류국가로 또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그 성공 방식은 후발 국가들의 모범이 되어 인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세계사 속의 박정희 대통령의 좌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최소한의 희생이죠. 최소한의 희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사람의 시위대도 총 쏴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겪었던 이런 변화를 겪으려면은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 정도의 혁명을, 진정한 혁명인데 혁명을 이루려면은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요. 한국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4천만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내전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이 쳐들어와서 죽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다 해가지고 독일군과 손잡았다가 또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고 이리 슬리고 저리 슬리고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요사이 왜 저렇게 잘 싸우느냐? 저런 고통은 아주 이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완전한 아직도 민주 독립국가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수백만을 굶겨 죽이고 처형하고 전쟁에서 죽였는데도 아직도 저들이 말하는 계급혁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요새 잘 나가지만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죽고 문화혁명으로 아마 거기는 아마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 민주국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사람의 정치적 희생도 없이 박정희 18년간만 치면은 이 정도로 변화를 이룬 분이다. 최단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최대의 업적 하면 뭐냐? 지금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국민 평균 IQ가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 IQ를 스스로 테스트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해보면은 1등이 한국입니다. 북한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등이 아마 일본쯤 될 거예요. 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몽골 인종이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학력이 세계에서 1등이죠, 한국이. 대학 진학률 한때 80%. 2등이 아마 핀란드, 일본인데 4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 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축에 드는 게 한국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부로 나오는 거죠. 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돈을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도 하게 되는 거죠. 자주국방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럼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 머리 좋다고 그러면 공부 지멋대로 합니까? 북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남한처럼 많을 텐데 그 머리를 다 시켜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머리 좋은 걸 어디서 발휘할 데가 없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연계를 함으로써 머리 좋은 사람이 그 머리 좋은 것을 선보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는데 이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공 모델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있다 이겁니다. 르완다가 1994년에 인종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 달 사이에 80만 명을 죽였습니다. 80만 명. 그것도 총사가 죽인 게 아니라 몽둥이로 그냥 칼로 이렇게 그걸 수습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름이 카가멘가 뭐 그렇죠. 이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광요와 박정희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박정희로 불린대요. 그런 교과서가 됨으로써 또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모델을 상당히 참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지도록 하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 모델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평화가 뭡니까, 그거? 김대중처럼 김정일이한테 4억 5천만 달러 현금 갖다 주고 그걸로 핵미사일 만들도록 해놓고 받는 그 가짜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진짜 노벨 평화상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 성격에 주도 안 받겠지만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독재자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 사람 죽였느냐고 물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몇 사람 죽였느냐? 링컨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의 좌익들 중에 링컨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링컨이 남부가 떨어져 나가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걸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미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통일 대통령입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링컨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은 링컨의 결단으로 죽은 미국 사람이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어느 정도 죽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전쟁 때, 월남전쟁 때 죽은 미국 군인들 숫자를 몽땅 합쳐도 남북전쟁 때 죽은 숫자보다 적습니다. 60만 명 죽었어요. 그때 미국 인구가 3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을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링컨에 비교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성인군자다 이겁니다.